안녕하세요. 라스트 필름 스쿨 시청자 여러분. 특히 영화 정치학 카테고리에 계속되는 콘텐츠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는 영화와 정치, 예술과 정치가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판사가 24일 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인들에게 법치주의 질서 회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신문에서는 왜 인용이라고 하잖아요. 좀 어려워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25일인데 오후에 다시 검찰청사로 복귀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두 번째 대관식을 오늘 오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더 이상 법무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뭐 사표도 제출했다니까. 그리고 뭐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법치주의, 헌법 정신을 법무장관이 뒤흔들었죠. 개무시해서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로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장관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1월 24일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명한다고 명하신답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쩐 일인지 직접 나서서 그 법무장관의 거의 어용기부화 돼버렸죠. 감찰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그걸 제가 한지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자 저기 주의해서 좀 봐주세요. 정확히 1개월 만에 대통령의 제가 한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한 번의 대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대관식은 언제였죠? 지난 12월 1일이었습니다.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판사가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치를 또 받아들여서 또 인용해서 12월 1일, 그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귀환해서 이렇게 외쳤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큰 윤석열표 마스크를 끼고도 쫑쫑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이제 벌써 언론에 보도된, 그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그죠? 법원의 결정에 대한 감사 인사 답변에서는 역시 헌법 정신, 법치주의.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이제 추가됐습니다.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비상식이라는 거죠. 취미에 너 참 비상식적인 인간이구나. 내가 상대를 이제 안 해주겠다. 너 따위는. 다음에 대통령님 참 비상식적이십니다. 이렇게 한 거죠.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간 허울 좋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했습니다.
말이 뭐 검찰총장 찍어내기인데 사실은 검찰을 해체해야 하는 거였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 조작 정권 그죠 개입 등등의 불법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무려 정권 비리, 불법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4차례나 인사학살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3차례나 지휘권을 발동하셨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총장 직무 배제와 이번에 2개월 정직 징계 청구를 강행했고, 웬일인지 대통령께서도 나서셔서 재가 인가를 하셨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법을 뭐 공부할 필요도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뭐 완전 엉터리죠. 억지고. 그리고 그 절차는 뭐 불법을 넘어서서 거의 공작 수준이었습니다. 홍순욱 판사의 판결문을 한번 큰 소리로 낭독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홍순욱 판사의 그 판결의 그 법리를 아주 그냥 한 장의 도표로 잘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3가지입니다. 윤 총장이 정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가? 판단 근거는 2년 임기인 검찰총장이 2개월 동안 직무 수행할 수 없다면 금전으로 보장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다. 2번째는 징계 사유는 행정소송 통해 적법성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죠?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2개월 정직, 그 징계 절차가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입니다. 적법했는가 위법했는가 이렇게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제적위원 7명 중 과반 4명이 안 되는 3명 참여로 위원 기피 여부 투표에 무효로 처리했다. 절차가 불법이다. 정확하죠. 홍순욱 판사는 정말 훌륭한 판사입니다. 이 정도의 법리, 그죠? 법률 적용에 합리적이고, 그죠? 인과법칙적인 그야말로 위대한 합리주의 이성의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룰 바이 로. 법무부 감찰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제거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더라도 법원이 법리에 따라서 사법의 절차에 따라서 뒤집을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영어로 rule by law입니다. 여당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법원이 부정하다니, 그렇죠? 괘씸하다, 불법이다.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민주당 180석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21세기 포스 모던 문명에 앞장서고 있는 인류 국가입니다. 이렇게 삼류 정치를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래서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라스트 필름 스쿨 영화 정치학은 시즌 2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 권력 D-60일 시점에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믿음, 신뢰를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2로 가서는 대깨문을 위한 그죠? 영화 정치학 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올려야겠다 하는데 시즌 1 문재인 문권력 D-0까지 시즌 1 봤더니 D-45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2월 9일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클라이맥스 지점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10여 차례의 영화 정치학 강의를 통해서요. 다음에 이제 저기 대깨문들을 위한 영화 정치학 강의 두 번째. 원래는 첫 번째 강의는 개인의 발명이었고요. 대깨문 여러분, 당신들은 존엄한 개인입니다. 무리로 때로 몰려다니지 마세요. 라고 가르치는 제1강 제목은 개인의 발명이었습니다. 원래 두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마음이 아니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습득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마인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12월 24일의 판결 그리고 오늘 마인드는 이제 세 번째로 가고요. 두 번째 사법, 법치주의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콘텐츠의 제목을 문 D-45 and 대깨문을 위한 정치 영화 정치학 두 번째 제목은 사법 영어로 jurisdiction 한문으로 사자는 맡을사 법은 법법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법치주의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국가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한국의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국민들이 위임한 겁니다. 자, 사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라스트 필름 스쿨 우리 마련한 아주 멋진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총 9장입니다. 네, 9장인데 9장을 저희가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7장을 조금 빨리 넘기고 6장은 7번째 슬라이드와 8번째 슬라이드를 멈추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보세요. 네, 그렇죠? 슬라이드 쇼. 네, 그렇죠. 슬라이드 쇼. 중세와 근대와 후기 현대입니다. 특히 대깨문 여러분 잘 봐주세요. 그렇죠. 관찰과 명상, 사물과 사건, 이성과 본능, 데카르트와 칸트, 1637년에서 1781년에 걸친 서구 지성들이 근대를 기획하고 디자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있습니다. 칸트는
실천 이상 비판,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이야, 모랄, 진리, 가치, 모랄. 칸트의 판단력 비판, 정언 명령이 이 모랄과 연결됩니다. 그죠? 데카르트의 방법론과 토마스 홉스의 정치학이 만나서 자본주의가 됩니다. 철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21세기 세계는 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건은 뭐냐면 도덕적 딜레마에 처한 주인공의 결단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진리, 가치, 모랄, 도덕 그리고 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는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작죠. 자연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자연을 그렇죠. 자연법으로 다스려서 다시 거기에 법치주의라는 주리딕션 사법 자연을 법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이퀄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 법을 적용하는 국가의 자격 그리고 법의 최후의 보루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직책이 대통령의 직책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법, 사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학,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체제론, 자연법, 사법, 그래서 체제론, 시스템 티어리.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세, 근대, 후기, 현대. 사법을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컴플렉스한, 복잡한, 굉장히 그 여러 단계로 걸쳐 있는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지식, 그리고 그가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그가 개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에 대한 지식 이론, 인식론 이론,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체제, 어떤 정치 질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체제론,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자본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 경제학, 정치학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정치 질서의 기원. 일본계 미국 정치학자죠.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죠?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렇죠. 부제는 From Free Human Time to the French Revolution. 그죠? 인간 이전에 거의 유인원의 시대부터 프랑스 혁명까지의 정치 질서의 기원. 뭐 후쿠야마는 역사의 정원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써서 1989년에 세계적인 학자가 됐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최고의 책. 두껍지만 한번 잡으면 손을 뗄 수 없는 책. 여기 한국에 대한 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얘기. 한국은 왜 신뢰 부재의 사회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순히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일 리 없죠. 이제 오늘 아침 신문들, 방송들은 검찰총장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자력 발전소 그쵸? 에 대한 불법 개입 청와대에 수사할 거고 기타 등등 뭐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또 권력 비리의 의혹들로 수사할 거다. 그래서 청와대의 목을 정확히 켜놓을 거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순순히 받지 않겠죠. 또 뭐 내년 1월 불과 뭐 그쵸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검찰 인사에서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지금 맡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또 공중 분해시켜 주시겠죠. 또 뭐 민주당의 그죠 나팔수들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각종 의혹 제기 공격을 계속할 겁니다. 또 공수처를 뭐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 정권 불법 수사를 검찰로부터 강제로 이첩받아 문기를 할 거죠. 뭐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내년 2월 9일입니다. 내년 2월 9일.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단 하루도 더하고 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영화 정치가 됐는데 그 영화 정치가 됐기 때문에 시나리오, 뭐 플롯, 프레임, 예? 이런 극작의 전문 용어들이 정치 영화계에 난무하는 겁니다. 난무합니다. 근데 그 정치 영화학의 최고의 이론이 삼막선형 구조 이론입니다. 삼막선형 구조 이론에서는 러닝타임 4분의 3 지점에 클라이맥스 지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5년 임기에 4분의 3 지점이 언제냐면은 내년 2월 9일이 옵시다. 45일입니다. D-45. 그런데 저희가 라스트 필름 스쿨은 이미 D-60 지점에 그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오고 D-60 지점에 여전히 그 사법 그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행태를 보고 이제 포기했다.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신뢰, 충성을 거둬들이겠다고 얘기하고 그 권력의 그죠? 베이스가 되는 팬덤을 해체하겠다. 그래서 대겜을 위한 정치 영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가파른 절벽에 매달려 있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클리프 행어치다. 이것도 영화의 전문 소고인데요. 소고인데 절벽에 대롱대롱 절벽이 클리프 매달려 있는 사람이 행어입니다. 그래서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D-60 그죠? 또 12월 1일로 하면은 D-70 지점에 대통령은 벌써 절벽에 매달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두 팔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절벽을 그죠? 매달린 것을 회복해서 다시 편편한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다시 또 한 번의 그 검찰총장 학살 그죠? 실패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클리프 행원들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제 두 팔이 아니라 한 팔로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근데 현재 한 팔의 힘마저 점점 빠져 나갈 겁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수호하지 않고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고 사법의 원리를 부정한다면 점점 힘이 빠질 것입니다.
2월 9일까지 45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자, 주의 있게 들어주십시오. 추가 직무 배제 명령을 한 지 한 달 만입니다. 11월 24일에서 12월 24일. 대통령이 인가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뭔가가 이 신비한 숫자의 그 마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숫자의 작동 원리가. 앞으로 4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45일, 30일, 15일, 6일, 3일, 그리고 D-0, D-Day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2월 9일, 45일 남았습니다. 자, 대통령 각하의 운명을 비극에서 다시, 그죠? 대통령 스토리로 전환시킬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직접 육성을 했던 대통령 취임식 취임 선서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낭독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문장 한 문장이면 길죠? 앞에 근데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준수입니다.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백개문 여러분,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 9장 보여드렸죠. 철학, 경제학, 정치학, 그리고 중세, 근대, 포스모던에 얽혀있는 그 복잡한 지식의 그 여러 단계를 알아야지만 정치적으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라스트 필름 스쿨에서 저희가 애써 찍은 영화 정치학의 거의 10개가 넘는 콘텐츠를 여러 번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다가 그 혐오적인 그 댓글 달지 마시고 독후감을 진지하게 써보세요. 그러시면 그 망상과 세뇌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그 망상과 세뇌에서 탈출한 그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는 기생충 박사로 유명한 서민 교수가 이제 해방됐다. 망상에서. 그죠? 그래서 아주 멋진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작년 조국, 그죠? 조국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유튜브에 그야말로 천재적인 그 유튜버, 정치 유튜버 유재일 씨가 또 세뇌 탈출에 성공해서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그죠? 법질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디자인을 현재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자, 유재일과 서민 교수가 멋있습니까? 아니면은 김남국과 그 민주당의 나팔수들, 뭐 김종민, 그죠? 최영욱, 그죠? 멋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개문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문재인 D-45 대개문을 위한 정치 영화 두 번째, 제목은 사법, 헌법 정신,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